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지영이가 저한테 이러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지영이를 괴롭힌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답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경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혹시 너 예전에 며느리 부탁 거절한 적 없니? 부탁.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 있네. 뭔데? 현우 어렸을 때 지영이가 해외여행 간다고 애 좀 봐달라고 했었어. 그때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봐줬지. 경실은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그거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눈을 끔뻑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경실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는 개 사이코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올해 70을 맞이한 박경숙입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네요.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 희준이는 어릴 땐 엄마 하면서 제 곁을 떠나지 않더니 대학 가고 직장 다니면서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죠. 아들, 요즘 별일 없지? 얼굴 보기가 통 힘드네. 과제랑 알바 때문에 그렇죠 뭐. 엄마, 나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다들 자기 삶이 있는 건데요. 작년에 희준이가 결혼하면서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를 처음 만났을 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어떤가?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지영이는 참 밝고 예의 바른 아이더라고요. 희준이도 지영이 옆에서 행복해 보였고요. 어머니, 그냥 새로운 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습니다. 결혼식 날 늠름하게 걷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뭉클하던지, 후에 손주 현우가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현우가 5살쯤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저는 며칠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현우가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힘이 나더군요.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아들네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해맑게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현우를 보니 정말 흐뭇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며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요리하고 계세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잡채에 들어갈 고기 재우고 있었어. 너는 푹 쉬고 있어. 명절인데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다니까. 내가 있어봤자 방해만 돼. 얼른 가서 쉬어. 지영이는 고집스럽게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계속 괜찮다며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에서 침이 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침이 재우던 고기 위로 튀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하고 소리를 냈죠. 그때 마침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순간 얼굴을 찌푸리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침 뱉었어.
고기에 할머니 침 다 들어왔어. 할머니 더러워. 안 먹을래. 순간 부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영이는 깜짝 놀라며 현우를 나무랐습니다. 지연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할머니가 더럽다니. 당장 사과드려. 싫어, 엄마도 봤잖아. 할머니가 침 뱉었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가 무슨 잘못이겠나 싶었습니다. 서둘러 수습하려 했죠. 지영아, 괜찮아.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뭘 알겠니? 너무 뭐라 하지 말거라. 하지만 지영이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예의의 문제예요. 현우가 지금 제대로 배워야 해요. 어른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요. 지영아, 그래도 내 앞에서 계속 혼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도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죠. 안 그러면 버릇된다고요. 현우는 입술을 삐죽이며 울먹였습니다. 나 그만 혼날래. 엄마, 할머니가 조심하지 않아서 침 튄 거잖아. 야, 지연우. 너 오늘 진짜 혼나볼래? 지영이는 한참을 더 현우를 혼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명절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계속 뾰로통해 있었고 지영이도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희준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를 살폈죠. 나 안 먹을 거야. 지연우, 내가 오늘 아주 나를 잡았구나. 당장 몽둥이 가져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의 원흉이 저인 것만 같아 한없이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저는 애써 덤덤한 척하며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죠. 그런데 그때 지영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남은 음식들 저희가 좀 싸가도 될까요? 응? 아니, 그게 저는 말을 하다가 순간 현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명절 내내 엄마에게 혼나면서도 끝까지 할머니 침이 튄 음식은 안 먹겠다고 버틴 아이였으니까요. 솔직히 음식이야 놔두면 나 혼자 먹어야 하는데 차라리 아들네가 싸가는 게 낫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우가 먹을까 싶었습니다. 현우가 먹긴 하겠니?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도 지금만 저렇지. 결국 먹을 거예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현우가 안 먹어도 저랑 남편이 개눈 감추듯 먹어치울걸요. 그래, 지영아. 내가 정 그렇다면 저는 지영이가 보는 앞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종류별로 나눠 반찬통에 양껏 담아주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하나하나 랩으로 꼼꼼히 포장까지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영이는 그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너무 편하게 쉬어서 좋았어요. 감사해요. 그래, 너희도 조심해서 가거라. 희준이와 지영이 그리고 현우는 그렇게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텅 빈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베란다 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영이가 제가 싸준 음식통을 들고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설마 하는 마음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영이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지영이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더니 제가 정성껏 싸준 음식들을 통째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침없이 망설임 하나 없이 말이죠. 마치 보기 싫은 쓰레기를 처리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음식들을
내가 자기들 먹으라고 애써 만든 음식들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겉옷을 걸쳐 입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희준아, 지영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은 차를 타고 유유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서서 멍한 눈으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지영이가 음식을 쏟아부었던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역한 악취가 확 밀려와 얼굴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 위에 놓인 내가 만든 음식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그 모든 것들이 오물과 뒤섞여 형체도 없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힘없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탈함, 배신감, 그리고 분노.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 아니세요? 바람이 찬데 왜 바닥에 앉아 계시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김 씨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저는 이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당황한 김 씨는 저를 보며 쩔쩔맸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다가 결국 목이 떨리는 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명절 음식을 며느리가 싸간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몽땅 버렸어요. 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요? 저는 무거운 팔을 들어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김 씨는 직접 뚜껑을 열어 확인하더니 한숨도 못 쉬고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아니, 부모가 해준 음식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요? 아무리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먹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될걸. 대체 왜 저런 짓을 한 걸까요?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답답한 감정을 공유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영이와 앞으로 아무런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지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모두 잘 도착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냐고. 내 정성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면 싸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지영이는 내 며느리인데. 하지만 지영이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여기 와서는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난리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어머니께 싸달라고 했던 음식 있잖아요. 한가득 통에 담아서 가져왔었잖아요. 현우가 너무 잘 먹어서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뜨거운 화로 타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놈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영이, 너는 그 음식을 바로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붓지 않았느냐?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 거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우욱하고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넌 내가 바보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다 봤다고. 내가 쓰레기통에 그 하수구 같은 오물 구덩이에 내가 싸준 음식을 싹 다 던져버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간 지영이와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제 아들 희준이와도 멀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이가 든 후로는 희준이와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는데, 만약 자기 와이프와 저 사이에 갈등까지 생겨버리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현우가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 지영아, 너도 좀 챙겨 먹어라.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참 거짓말을 잘하더군요. 그럼요, 어머니. 사실 저희 집에서 어머니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저인걸요? 아까도 오자마자 어머니께서 해주신 육전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육전은 담아준 적 없는데. 아, 그러셨나? 그럼 제가 다른 거랑 착각했나 봐요. 아무튼 엄청 맛있었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 애는 내가 뭘 싸줬는지도 기억조차 못하는구나. 아니, 애초에 알 생각도 없이 그냥 쓰레기로 취급했겠지.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뻔뻔함, 가식,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어두운 방에 누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뭘 그렇게 밉보여서 지영이는 내 정성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뜻밖에도 제 친구 경실이와의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긴 왜겠어? 그냥 내 며느리가 사이코인 거지. 뭐, 그래, 그것도 아주 개사이코야. 나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실이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너 같으면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그렇게 싹 갖다 버릴 수 있겠어? 그건 그 정도 결심이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냥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애초에 내가 준 음식을 일부러 챙겨가서 그걸 일부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고? 내 며느리 잘 모르긴 몰라도 어지간한 애들보다 더 독할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영이가 자기 입으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체대 출신이라 근성과 도끼 하나는 남들보다 강해요. 그때는 그냥 그 아이의 생활력이나 의지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뭐를? 이번 문제 말이야. 지영이한테 직접 말할 거야? 그게 아니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내가 아는 너라면 말이야. 네가 아는 나? 그래, 내가 아는 너. 경실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넌 항상 참았잖아. 참고 또 참았잖아.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믿으면서.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아. 난 항상 참았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았어. 왜? 아들 희준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들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영의 행동은 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애는 거침이 없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실실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칼을 꽂는 비열한 사람. 필요할 때는 상냥한 척 하면서도 돌아서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만성 문제였던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지고 말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던 어느 날, 결국 아들 희준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진작 병원에 갔어야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그게 나도 이렇게 갑자기 아플 줄은 몰랐지. 일단 제가 근처 병원 예약해 놨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니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서 대체 어떻게 병원까지 가겠나요? 그렇다고 아들이 데려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약해 놨으니 엄마가 알아서 가세요 하는 말뿐이었죠. 그 다음 날에도 희준이는 전화를 걸어 저를 독촉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병원 안 가셨어요? 얼른 가라니까. 애써 예약해 놨는데 나만 바보 됐잖아요. 결국 저는 혼자 한의원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허리에 작고 날카로운 바늘 수백 개를 꽂아놓고 마구 휘젓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듯한 이 통증은 단순히 아프다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리를 타고 올라오는 예리한 아픔.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키세요.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던 아저씨가 저를 칠 듯이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비틀거리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놀란 가슴을 애써 다독이고 있었는데 그 배달부가 내뱉은 말을 듣고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씨, 재수없게. 할머니, 진작 알아서 잘 비키셨어야죠.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라 배달부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경비원 김 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여기 CCTV가 딱 지키는 자리인 거 몰라? 지금 이 할머니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 그거 원하는 거야? 배달부는 그제야 당황한 듯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A씨, 재수없게.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을 던지고는 오토바이를 급하게 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박 여사님, 왜 또 이러고 계신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자꾸 병원에 가라고 말로만 성화를 해서. 그런 거면 제가 차로 잠깐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요? 그래도 되겠어요? 어차피 지금 마침 휴식 시간이니까요. 잠깐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김 씨 덕분에 한의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의원 문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훅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잠시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곧 진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간호사는 저를 푹신한 대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몸속 깊이 퍼지는 따뜻한 온기.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꼬마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저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작은 얼굴. 허리가 좀 아프네. 우리 할머니도 허리 아픈데. 할머니 힘내세요. 그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새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런 꼬마아이가 귀엽고 고마워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얼마 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경숙님 들어오세요. 저는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인자한 인상의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간신히 대답을 마치자 한의사 선생님은 제 허리를 꼼꼼히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이 좀 심하시네요. 일단 침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뜸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침을 맞는 동안 정신이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고 한약 냄새와 약재 냄새가 뒤섞여 공기도 탁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간신히 나오는데 마침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젊고 훤칠한 아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침 맞고 오세요. 그 목소리는 다정했고 태도는 자상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도 그 할머니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게 당연했는데 어쩌다 요즘은 저런 효자들이 귀해진 걸까?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허리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침을 맞고 뜸 치료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놀란 저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지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아니, 지영이가 여길 어떻게?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지영이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은 오롯이 저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에 들어온 거니? 아, 희준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알려주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라지만 내 허락도 없이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래. 그래서 어쩐 일이니? 아,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요.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급스러운 보자기로 포장된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니? 공진단이에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고 기운도 없어 보이셔서 제가 신경 좀 썼어요. 지영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은 먹기 싫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애가 내 건강을 챙긴다고 보약을 다 사오다니요. 순간 기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뭘 이런 걸 다.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걸 놔줘도 되겠니? 너랑 희준이가 먹어야지. 저는 짐짓 사양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당연히 어머니 먼저 챙겨드려야죠. 저희야 뭐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고요. 어머니,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겨우 구했다니까요. 지영이는 마치 엄청난 선물이라도 주는 양 한껏 생색을 내며 말했습니다. 공진단이 비싸기는 하지. 그래도 10만 원 정도 할 텐데 뭘 저렇게 생색을 내나 싶었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를 생각해 준 것이니 고맙다고 해야겠죠.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지영이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꼭 기운 차리셔야 해요. 아셨죠?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녀석이 떠난 뒤 저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향이 꽤 진하네. 저는 중얼거리며 가볍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공진단을 처음 먹어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향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챙겨준 것이니까. 조금 꺼려지기는 했지만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꼭꼭 씹어 삼킨 뒤 물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한의원을 다녀와서인지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심한 멀미라도 하는 것처럼요. 속이 점점 더 거북해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구역질을 했습니다. 조금 전 먹었던 공진단이 전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속을 개워낸 후 온몸에 진이 다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나와 다시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몸이 축축하게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공진단이 나에게 안 맞는 걸까? 고민할 틈도 없이 이번에는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또다시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온몸이 축축하게 땀에 젖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지럽고 속은 텅 빈 것처럼 울렁거렸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퍼뜩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식탁 위에 놓인 공진단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공진단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밑쪽에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 그때가 2024년. 무려 2년이나 기한이 지난 걸 보약이라고 나한테 준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진단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실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영이가 명절 음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지영이가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평소에 지영이를 괴롭힌 것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답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너 예전에 며느리 부탁 거절한 적 있어? 부탁?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 있네. 뭔데? 현우 어렸을 때 지영이가 해외여행 간다고 애 좀 봐달라고 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봐줬지. 그거네?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눈을 끔뻑였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이 모든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경실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정상인이 아니라 개사이코라고. 그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지영이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주저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별일 없이 지내나 해서. 저야 항상 잘 지내죠. 어머님이야말로 별일 없으시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영이는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님, 지난번에 드린 공진단은 드셔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걸 주고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다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혹시 실수로 그런 걸까 싶어서 확인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먹어봤지. 맛이.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지영이는 의미심장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맛이 좋으셨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공진단을 먹고 난 뒤 속을 개워내느라 탈진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그 공진단 말이다. 네? 왜요?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더라. 지영이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이내 놀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어머 어떡해요? 꿈에도 몰랐다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변명이겠지요.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제는 묻고 넘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지난번에 네가 우리 집을 떠날 때 내가 본 게 있어서 말이다. 지영이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본 거요? 내가 싸줬던 명절 음식 말이다. 그 순간 환하게 웃으며 태연하게 말하던 지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그 음식들을 버리는 걸 봤어.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미묘한 정적.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가 직접 버리는 걸 봤다고. 아, 어머님 그건요. 그러니까 시치미를 때려는 걸까요?
저는 잠시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뭔가 답을 바란 건 아니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지난 일로 치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니? 한 번이라도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네가 나한테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 말해다오. 이것은 제게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서운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끝까지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네, 물론이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 한마디. 그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건 어머니가 주신 음식이 아니었어요. 뭐? 다른 집에서 받아서 상한 음식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복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도무지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경실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경실이는 유일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 긴 세월 그렇게 당한 게 얼마인데?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라고. 경실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늙고 병든 할머니일 뿐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데? 요즘 애들 다 하는 거 있잖아.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인스타그램은 또 뭐야? 아휴, 이 답답아. 사진 올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경실이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나이도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요즘 누가 나이 따져? 그리고 너 옷 잘 입잖아. 예전부터 센스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않니?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고 나름대로 패션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잘 될까? 안 되면 어때?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지. 그러다 잘 되면 좋은 거고. 혹시 알아?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될지? 경실이의 말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경실이는 제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예쁘게 찍어 주었죠. 자, 이제 시작이야. 뭐부터 올려볼까? 경실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리긴 했지만 왠지 모를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글쎄, 뭐부터 올려야 할지. 그럼 일단 내 옷장부터 한번 털어볼까? 그렇게 제 인스타그램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모두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경실이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 경수가, 너 이 사진 너무 예쁘다. 역시 넌 센스가 있다니까? 경실이의 말에 자신감을 얻어 저는 직접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진을 올리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스타일 진짜 좋으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옷 정보 좀 알려주세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팔로워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시니어 패션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수가 너 이제 완전 스타가 다 됐어. 뭐가 스타야.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지. 그래도 대단해. 난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경실이는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일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사진을 올릴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외로움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구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희준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 희준이와 며느리 지영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니, 너희가 여긴 웬일이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희준이는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라. 저는 일단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온 거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긴 잘못했으니 사죄드리러 왔죠. 희준이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잘못했다니 무슨 말이냐? 짐짓 모르는 척하자 지영이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버린 거,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공진단 드린 거, 모두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하니? 이미 너무 늦어버린걸? 일부러 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희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인스타그램 봤어요. 내 인스타그램을 봤어? 네,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럼 설마 지금 내 인스타 덕을 보려고 온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던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희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엄마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만 생각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걸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분께 내가 왜 그랬을까? 현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전화 한 통도 드리지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며느리의 눈물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정말 약속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말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알겠다. 너희 둘의 용기는 알았으니 생각을 좀 해보마. 그러자 희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번에 올 때는 현우 데려와도 될까요? 아직 너희를 용서한 건 아닌데? 죄송해요.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것이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아직 저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손자 현우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희준이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은 현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믿어봐도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